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이요. 이게 사실은 딱 한 사람이 발견한 몇 가지 단순한 규칙 위에서 돌아간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주의 법칙을 쓴 남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자, 이 두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은 17세기 영국의 정말 조용한 시골집이에요. 뉴턴이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최첨단 기술의 끝판왕,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정말 까마득하게 멀어 보이죠? 근데 이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어요. 바로 뉴턴이 발견한 법칙들입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다들 강제로 집에 가면서 시작됐다는 거.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이 오히려 과학혁명을 불렀다니. 요즘 우리한테는 이게 뭔가 좀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그 천재 뉴턴이 되기 전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턴의 초반 인생을 보면요. 뭐랄까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고. 근데 1665년 런던에 흑사병이 덮치면서 대학교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바로 이 사건,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거대한 사건이 뉴턴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게 되죠. 23살의 뉴턴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고향 농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세상과 딱 단절된 채로 2년 동안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위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강제 멈춤의 시간이 인류 역사를 바꿀 어마어마한 발견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고립된 그 시간 속에서 뉴턴의 천재성이 폭발했던 시기, 후대 사람들이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죠. 천재가 재택근무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 바로 뉴턴입니다. 그 강제된 고독 속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자가격리의 결과물입니다. 첫째, 세상을 계산하는 새로운 수학, 미적분학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둘째, 프리즘으로 빛을 가지고 놀다가 빛의 스펙트럼을 발견했죠. 그리고 셋째, 그 유명한 사과,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에 대한 영감을 얻습니다. 이게 전부 그 고립된 2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세요? 진짜 대단한 건 이거예요. 뉴턴이 사용한 도구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흔한 사과, 그리고 단순한 유리조각, 프리즘. 바로 이런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누구도 풀지 못했던 중력과 빛의 비밀을 파헤친 겁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아이디어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 뉴턴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혁명을 일으킬 시간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냅니다. 바로 프린키피아. 정식 명칭은 엄청 길고 어려운데 그냥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 한 권에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넣은 거죠. 이 책은 말 그대로 우주 사용 설문서였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처음으로 수학이라는 언어로 명확하게 정의한 거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걸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우주의 운영체제, 즉 OS를 처음으로 밝혀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우주의 운영체제, 그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간단하고도 강력한 법칙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가만히 있는 건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건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 건드리지 않는 이상.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F는 ma, 힘의 법칙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 즉 질량과 얼마나 빨리 움직이게 할 건지, 즉 가속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하려고 해도 가벼운 공보다 무거운 볼링공을 미는 게 훨씬 힘든 이유, 바로 이 공식 안에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모든 힘에는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 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벽을 밀면 사실 벽도 우리를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는 거죠. 로켓이 가스를 아래로 빵 하고 뿜어내면 그 반작용으로 로켓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고요. 우리가 걷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추상적으로만 들리는 법칙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거대한 그림자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뉴턴의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이건 뉴턴이 직접 만든 반사 망원경인데요. 그냥 망원경이 아니라 그가 빛을 연구한 결과물이죠. 기존 망원경의 색 번짐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훨씬 더 멀리, 더 깨끗하게 우주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 설계 방식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뉴턴 법칙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가 달에 가는 거예요. 로켓을 쏘아 올리고 지구 궤도를 돌고 달까지 날아가서 착륙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뉴턴의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의 방정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추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가 만든 미적 분학.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도구예요. 자동차 속도, 주가 변동, 심지어 날씨 예측까지. 움직이고 변하는 모든 것을 다루는 현대공학이나 금융, 과학은 이 미적 분학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학생들이 물리학을 배우면서 뉴턴의 법칙을 외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뉴턴의 아이디어는 그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하고 중요한 주춧돌인 셈입니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턴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죠.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자신이 이룬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이 온전히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처럼 자신보다 앞서 길을 닦아준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정말 멋진 겸손함 아닌가요? 뉴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뉴턴은 과거의 거인들 어깨 위에 서서 미래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거인의 어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